자, 이번 시간에는 주어진 화면에서 와이어 프레임으로 해서 마스터캠에서 모델링 작업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와이어 프레임의 기준이 어디냐면요, 그래서 빨간색 라인으로 제가 좌표계를 그려놨는데요, 얘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잠시만 마스터캠을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놓겠습니다. 자, 마스터캠을 실행을 하면요, 기본적인 좌표계는 이렇게 X, Y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3차원으로 와이어프레임으로 모델링 작업을 할 거고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입체 상태로 다시 오른쪽 버튼 누르고 평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뷰 툴바에서 그래픽 뷰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등각 보기 입체를 선택을 하고요, 또는 평면, 그 다음에 정면, 우측면 선택하는 게 있습니다. 얘는 이제 보기에 관련된 그래픽 뷰라고 되어 있는데요, 뷰 툴바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뷰 툴바에서 그래픽 툴바에서 입체 상태로 놔두고요,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를 이제 와이어프레임으로 모델링을 하는데요, 요게 보면 아래쪽에 보면 정보 툴바 쪽에서 보면 2D, 3D 전환 아이콘이 있는데요, 그래서 먼저 기본은 2차원 그래서 2D로 놔두고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얘를 3차원 형상을 만드는데 2차원 가지고 기준면을 바꿔가고 높이 값을 바꿔가면서 작업을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모양을 보는데요, 먼저 첫 번째 방법은 와이어프레임에서 사각 베이스를 먼저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치수가 100, 가로, 세로 100, 그 다음에 높이가 100입니다. 그러면 제가 편의상 컬러를 살짝 입혀 볼게요. 그래서 먼저 정육면체 정육면체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짜리를 와이어프레임으로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기둥 부분을 작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서 삼각기둥, 그 다음 네 번째는 사각기둥을 와이어프레임으로 순서로 작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실행 취소가 안되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작업 순서는 기준면을 정하는데요, 여기서 먼저 좌표계 기준으로 해서 바닥에 있는 도형을 먼저 그리겠습니다. 사각형. 잠시만요. 이렇게 잘못됐다. 자, 그러면 먼저 순서는 여기 있는 바닥에 있는 사각형을 먼저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와이어프레임으로 전체 형상을 보는 거 아니고요, 그래서 일부분만, 자, 바닥에 있는 여기 있는 사각형을 먼저 그리겠습니다. 이때 이제 기준은 위에서 바라보고요,
그래서 위에서 바라봤을 때 기준면은 얘는 평면입니다. 그 다음 이제 얘 도형의 높이는 좌표계가 시스템 좌표계 기준이 여기입니다. 좌측 하단이에요. 그러면 Z는 제로고요. 자, 그러면 마스터캠에서 현재 2D, 3D에서 2차원으로 2D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작업을 하겠습니다. 작업 평면은 현재 평면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Z는 제로고요. 자, 그러면 사각형 그리기 들어가서요. 대각 코너를 일단 임의대로 정의해 놓고요. 그 다음에 너비 값에 100, 그 다음에 높이 값에도 100을 입력을 해 놓겠습니다. 자, 적용.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윗면 기준으로 해서 위쪽 라인에 사각형을 그려줄 겁니다. 요게 와이어프레임으로 이 부분 작업할 거예요. 자, 요게는 얘도 위에서 기준은요 평면입니다. 위에서 바라보면 이 형상이 제대로 보이고요, 평면이고, 그 다음 이제 높이는 어디냐면요 시스템 좌표계 기준으로 해서 100 높은 데다가 요거를 사각형을 그려주면 돼요. 자, 그러면 마스터캠에서 현재 작업 평면은 평면이고요. 그 다음에 Z에다가 여기에다가 100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사각형 계속 반복해서 첫 번째 코너 원점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대각 코너를 여기에다가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려졌는데 제가 살짝 얘를 틀어서 살펴볼게요. 그래서 다이나믹 회전 아이콘 누르고요, 위치 정의해서 이렇게 살짝 돌려보면 지금 평면에다 그려졌는데요, 높이가 100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위에 있는 것 Z100 높이에다가 해서 사각형 100에 100짜리 사각형을 그렸어요. 자, 그 다음에 해서 확인하고 나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는 기둥을 이제 그릴 겁니다. 자, 기둥은 먼저 이쪽에 앞에 라인 두 개를 먼저 그릴게요. 기둥은 제가 컬러를 다른 색으로 해놓고 작업할게요. 자, 여기 있는 선은 이쪽에서 바라보면 이쪽에서 바라보고요. 그러면 여기서 바라보는 게서 앞쪽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바라보는 거는 작업 평면을 정면으로 놔두면 돼요. 그래서 선을 두 개를 그려 놓겠습니다. 자, 마스터캠에서 평면을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평면을 선택을 하고 정면으로 바꿔 놓고요. 그래서 작업 평면이 정면이고요. 이때 이제 작도 좌표계는, 그래서 작도하는 좌표계는 지금 시스템 좌표계는 X, Y, Z 얘가 고정되어 있는데, 작도되는 좌표계는 여기가 X축이고요, 여기가 Y축이고 이쪽이 Z축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Z는 시스템 원점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Z0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했던 거는 여기 있는 삼각형 클릭해서 0으로 바꿔 놓고요. 그 다음에 두 점 선으로 여기 끝점하고 여기 끝점, 그 다음에 왼쪽에도 끝점하고 끝점 연결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엔터. 자, 그 다음에 뒤쪽 라인은, 자, 여기에다가 라인을 이렇게 그려주는데 현재 기준은 작업 평면은 정면입니다. 이때 이제 작업 좌표계는 여기서 시스템 원점 기준으로 해서 자, 여기 있는 두 개의 라인을 작업하기 전에 그래서 좌표계를 해서 제가 작도 좌표계를 다시 볼게요. 자, 이때 작도 좌표계는 자, 이렇게 됩니다. 얘가 X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Y축이고요, 여기가 Z축입니다.
원점은 여기입니다. 이쪽 코너입니다. 그래서 얘가 수평 수직 바라보는 방향 반대 방향으로 Z 플러스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X, Y, Z고요. 작도 좌표계나. 그러면 Z 값은 여기는 뒤쪽입니다. 방향이 Z 플러스는 이쪽이에요. 플러스는. 그러면 이 도형이 뒤쪽에 있어요. 거리는 100이니까 여기 위치는 Z가 마이너스 100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 작업 평면은 정면이고요. 그래서 Z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100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엔터 하고요. 그 다음 마우스로 포인터 여기에 클릭 하시면 되고요. 또는 제가 앞쪽에 클릭해도 뒤쪽에다 그려져요. 마이너스 100 위치에다가. 그래서 엔터. 자, 그러면 와이어프레임으로 해서 사각 베이스 작업부터 먼저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원기둥을 작업을 하겠습니다. 원기둥. 자, 원기둥. 자, 원기둥도 이 원이 40파이 원이 여기서 위에서 바라봐야지만 이게 제대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플래너 기준면은 평면으로 돼 있어야 되고요. 자, 원기둥 바닥에 있는 것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것을 작업을 할게요. 제가 이제 색상을 자, 다른 색으로 좀 지정을 해 놓겠습니다. 자, 원기둥 작업을 하는데, 자, 기준은 여기가 기준이어야 돼요. 위에서 바라봤을 때 이쪽 면이 평면입니다. 여기가 평면. 그래서 작업 평면은 평면 글씨 클릭해서 평면으로 바꿔 놓고요. 작업 평면. 그 다음 Z 위치는, 자, 여기가 Z100이에요. 마우스로 Z 글씨를 클릭하고 포인트를 지정하면 거기에 위치가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자, 여기다가 해서 이 부분 40파이 원을 먼저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40파이 원. 그래서 원 그리기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름이 40이고요. 그 다음에 요걸 먼저 작업, 아래쪽에 있는 거 원기둥만 봤을 때 여기 있는 게 아래쪽이고 위쪽 라인을 두 개를 그릴 겁니다. 그래서 얘를 고정시켜 놓고요. 치수를. 자, 현재 Z는 100이고요. 위치는 좌표계가 어디 있냐면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쪽이 기준이에요. Z100 높이면 여기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평면이고요. Z100 위치가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위쪽에. 그러면 여기 위치는 이 원의 중심점 위치는 X 좌표가 어떻게 되죠? 그래서 이 원의 중심점 위치가, 참고로 여기서 중심점 위치는 치수는 표현이 안 돼 있는데요, 이 사각 기둥의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00니까 X가, 그러면 중심점 위치는 여기서 100에서 가운데니까 50, X 50, 그 다음 Y도 50이 되겠죠. 자, 그러면 좌표 값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Z는 그래서 높이가 100으로 정해져 있어서 XY 값만 입력하면 돼요. 작도 평면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좌표계 입력을 하겠습니다. 좌표 입력. 그래서 X는 50이고요. 콤마 Y도 50. Z는 여기서 100으로 정의되어 있어서 Z는 생략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엔터. 그래서 먼저 여기 있는 40파이 원을 먼저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원기둥이 30만큼 튀어나와 있어요. 그러면 Z100에서 30 올라가니까 여기에다가 T에다가 플러스 30 해서 값에다가 사친 영산도 됩니다. 엔터. 그러면 Z130 위치에다가 다시 40파이 원을 위에 거 하나 더 그리면 되겠죠. 위치는 여기 있는 이 원의 중심점 지정하면 돼요. 좌표 50,50 입력해도 되고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 완료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라인이 이렇게 하나 두 개가 있습니다. 요게 라인 작업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라인은
정면에서 보면 제대로 보이겠죠. 그래서 작업 평면은 정면으로 놔두고요. Z는 여기서 가운데 라인입니다. 마우스로 Z 글씨 클릭하고 위치 지정하면 마이너스 50 입력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점선으로 여기 미드 포인트 하고요. 여기 미드 포인트, 여기는 끝점 하고요. 끝점 해서 정의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입체 상태로 놔두고요. 살짝 다이나믹 회전해서 돌려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삼각 기둥을 작업을 할게요. 자, 삼각 기둥은 앞쪽에 있는 거예요. 이 베이스, 노란색 사각 베이스 기준으로 해서. 자, 그러면 기준 평면은 정면에다 놔두고요. Z는 시스템 원점 기준으로 해서 앞쪽이 Z0가 되겠죠. 그러면 삼각형 클릭해서 여기서 안 보이네요. 여기다가 Z0. 자, 여기 있는 삼각형은 여기 있는 가상원을 보니까 그래서 원 지름이 60파입니다. 그래서 얘는 정삼각형으로 그리면 되고요. 그래서 명령은 다각형 그리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리기 도구바에서 사각형 그리기 옆에서 삼각형 클릭해서 그래서 다각형 그리기 명령을 실행을 하겠습니다. 정다각형 그리기요. 먼저 변의 수 그래서 3을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은 여기서 지름 60이니까 반지름은 30 입력하면 되고요. 삼각형 두 개를 그릴 겁니다. 고정시켜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접 외접이 있는데요. 이 원의 안쪽에서 삼각형이 그려져요. 그래서 내접하는 형태가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위치는 여기 있는 중심점의 위치가 그래서 여기 있는 좌표계가 작도는 요게 기준으로 해서 보면 되고요. 이때 이제 여기서 중심점 위치나 여기서 시스템 좌표계 기준으로 해서 X는 수평이 X죠. 가운데니까 50, Y도 50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업 평면이 정면이고요. 좌표값 입력을 하겠습니다. Z는 0 위치고요. 그래서 X는 호의 이 원의 중심점 위치는 여기서 시스템 원점에서부터 X 50 떨어져 있고 콤마 Y도 50 위치에 있습니다. 엔터. 그 다음에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삼각 기둥이 앞쪽으로 25mm만큼 더 튀어나왔어요. 자, Z 플러스가 이쪽입니다. 여기서 Z 플러스가 이쪽 방향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튀어났으니까 높이는 플러스 25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Z에다가 25를 입력하고요. 엔터. 그 다음에 중심점 좌표는 동일하고요. 그래서 좌표 입력해서 50,50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 자, 삼각 기둥에 이제 요게 라인 하고요. 이쪽 라인, 요게 3개 라인만 그려주면 돼요. 자, 요 라인은 위에서 봐야지만 그 형상이 제대로 표현이 될 거고요. 그래서 플랜은 작업 평면은 평면으로 하고요. 높이는 Z 글씨 클릭하고요. 이 도형의 위치 지정하면 자동으로 높이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두 점선으로 여기 위치 정의하고요. 그 다음에 적용.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은 높이 값이 바뀌니까 Z 글씨 클릭하고요. 여기 지정해 놓고 그래서 35 들어갔고 위치 정의. 그 다음에 여기도 위치 정의해서 그래서 삼각 기둥을 완성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사각 기둥은 자, 얘는 이쪽에서 바라보는 거 기준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오른쪽에서 바라보는 거니까 이쪽 면은 우측면이 되겠죠.
우측면요. 그래서 마스터캠에서 작업 평면 글씨 클릭해 놓고 우측면으로 바꿔 놓고요. 자, 요 높이는 시스템 원점에서는 Z100 위치예요. 그래서 Z 글씨 클릭하고요. 위치 지정하니까 Z100이에요. 그 다음 여기에다가 50에 50짜리 사각형을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사각형 그리기 들어가고요. 그래서 중심점 기준으로 그리겠습니다. 자, 너비에다가 50 고정시켜 놓겠습니다. 높이에도 50. 그래서 사각형의 너비 높이 값을 입력하고요. 자, 오른쪽에서 바라봤을 때 이 사각형의 중심도 마찬가지 이 도형의 가운데 와야 되고서요. 수평이 이쪽이고요. 자, 작업 좌표계는 여기가 수평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수직입니다. 그래서 XY 그 다음에 Z가 이쪽 방향이고요. XY Z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위치는 사각형 중심점은 가운데이니까 100이니까 X는 50 Y도 50 위치에다가 그리면 되겠죠. 좌표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좌표 입력의 중심점은 50,50 엔터. 그 다음에 적용 엔터 하고요. 그 다음에 사각 기둥이 앞으로 20mm만큼 튀어나왔어요. 자, 여기에다가 20을 더해서 120 바꿔놓고요. 똑같이 중심점 좌표 50,50이라고 입력해서 그래서 앞으로 여기 20 튀어나온 것도 마저 그렸습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회전해서 살짝 돌려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라인을 그려줍니다. 이 라인은 평면으로 놔두면 되겠죠. 작업 평면은 평면 Z는 위쪽부터 먼저 할게요. Z 글씨 클릭하고 위치 지정하면 좌표 값이 입력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점선으로 이게 포인트를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 여기에는 높이는 바뀝니다. Z 글씨 클릭하고요. 아래쪽 25로 놔두고 위치 지정. 그래서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입체. 자, 그 다음에 다이나믹 회전해서 쭉 살펴볼게요. 자, 베이스 작업하고 원기둥, 그 다음에 삼각기둥, 사각기둥까지 작업을 해봤고요.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 그래서 와이어프레임으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에다가 곡면을 입히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곡면 작업하기 전에 명령을 몇 개를 살펴볼 건데요. 자, 색상을 제가 다른 색상으로 좀 바꿔 놓고 자, 먼저 서피스 도구바 툴바가 여기 있습니다. 요거 제가 아래쪽으로 꺼내 놓을게요. 그래서 서피스 툴바입니다. 곡면 모델링 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자, 먼저 그 중에서 룰드 곡면 하고요. 그래서 로프터 곡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참고로 제가 도면은 조금 바꾸겠습니다. 닫혀졌나 보네. 아니다. 제가 여기 있는 커버를 이용해서 자, 화면상에서 커버가 R100짜리 하고요, R60, 그 다음에 R120짜리가 커버 3개가 있습니다. 자, 얘는 기준은 정면에다가
그래서 R100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80 떨어진 위치에다가 얘도 정면에서 그리고요. R60. 그 다음 거기서 또 120 떨어진 위치에다가 R 그래서 120짜리가 이렇게 3개 있는데요. 자, 이 원호 3개를 이용해서 이 원호상에서 곡면을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스페이스 도구바에서 먼저 룰드 곡면부터 볼게요. 자, 룰드 로프트 생성 곡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아이콘을 선택을 하면 그래서 룰드 로프트요. 자, 먼저 대상 도형을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윤곽 1은 R100을 제가 선택을 해 볼게요. 자, 여기 있는 도형을 하나 선택하면요, 그래서 이게 화살표가 나타나요. 그래서 정면 기준으로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윤곽을 여기 있는 것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같은 위치로. 그 다음에 세 번째 윤곽을 3개 선택을 하고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먼저 이제 여기에 보면 옵션이 있습니다. 자, 현재 체크되어 있는 게 로프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프트 곡면은요, 이 대상 커브 사이를 대상 커브 하나, 둘, 세 개를 지나가는데 이 사이를 포물선 형태로 연결해 주는 거예요. 얘가 로프트 곡면입니다. 자, 참고로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룰드 옵션이 있습니다. 얘를 체크하면 룰드 곡면이 만들어지고요. 룰드는 이 대상 커브 사이를 직선 형태로 해서 면을 만들어준 게 룰드고요. 로프트는 포물선이고요. 룰드는 직선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자, 먼저 포물선 형태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곡면을 선택을 하면 하나의 곡면이 만들어지고요. 제가 지우기로 지우겠습니다. 도형 요소 삭제.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룰드 로프트 곡면 들어가서요, 대상 커브를 해서 먼저 R100을 선택을 하고요. 두 번째는 R60. 자, 요게 두 개만 선택을 하겠습니다. 두 개만 선택을 하고 확인. 자, 그러면 로프트여도 여기는 직선 형태로 포물선이 되려고 하는 조건은 포물선이 되는 조건은 대상 커브가 3개 이상이어야지만 포물선이 돼요. 자, 로프트인데 대상 커브가 2개만 선택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직선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3개 이상부터 포물선 형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 그 다음 대상 곡면 선택해서 지우겠습니다. 룰드 로프트 곡면 들어가서요, 자, 윤곽을 여기 있는 걸 하나 선택을 하고요. 확인을 해 볼게요. 그냥 그러면 주의 메시지가 뜹니다. 룰드 곡면이든 로프트 곡면이든 필요한 요소 개수는 최소 2개 이상이어야 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적어도 2개의 윤곽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룰드 로프트 곡면은 대상 요소 개수가 최소 2개 이상이어야 되고 2개 이상이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첫 번째 윤곽 R100. 자, 두 번째 윤곽은 R60을 선택하는데 같은 방향으로 돼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는 반대편 선택해서 방향을 바꿔볼게요. 두 번째 윤곽은. 자, 그 다음에 확인을 하니까 대상 곡면이 여기서는 왼쪽 방향으로, 얘는 오른쪽 방향으로 오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곡면이 이렇게 꼬이게 돼요. 그래서 대상을 선택할 때 방향 일치가 중요하겠죠. 자, 확인하고 여기 있는 곡면 선택해서 삭제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대상은 여기 있는 게 지금 원호 대상만 있는데요. 제가 옆에다가 직선도 하나 그려볼까요? 작업 평면은 평면이고요. Z는 제로입니다. 임의에다가 제가 옆에다가 직선 하나 대충 그려 놓고요. 그 다음에 확인할게요.
그래서 다시 룰드 로프트 국면 들어가겠습니다. 자, 대상 요소는 첫 번째 윤곽은 직선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윤곽은 원호 선택을 하고요. 세 번째 윤곽도 이제 원호, 이번엔 도형 요소를 이렇게 4개까지 잡고요. 그 다음에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소 사이가 이렇게 포물선 형태로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직선, 원호, 원호, 원호.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다이나믹 회전해서 쭉 살펴볼게요. 얘가 그래서 포물선 형태로 만들어지는 게 여기 있는 게 로프터고요. 그 다음에 룰드를 체크를 하면 여기는 직선 형태로. 그래서 다이나믹 회전해서 쭉 볼게요. 자, 그 다음에 확인을 하면요, 대상 국면은 제가 지워볼게요. 선택하고 딜리터, 선택하고 딜리터. 자, 로프터는요, 포물선 형태는 하나의 국면이 만들어지지만은 그래서 여기 있는 룰드 국면은 그래서 각각 요 사이를 각각 작업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직선을 선택해서 지우고, 자, 대상은 이번에는 점을 그려볼게요. 옆에다가 제가 점 그리기, 위치는 대충 여기다가 포인트를 지정해 놓고요. 다시 룰드 로프트 국면 들어가겠습니다. 자, 대상은 첫 번째 점 도형을 선택을 하고요. 두 번째 원호, 원호, 원호 4개 윤곽을 선택을 하고요.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 도형도 선택이 가능해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다이나믹 회전해서 이 부분 앞쪽에 빼쪽하게 되겠죠. 그래서 직선 형태니까 사이 연결이 직선 형태니까 룰드고요. 그래서 포물선으로 할 때는 그래서 로프트로 바꿔 놓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다시 제가 이쪽에 왔습니다. 자, 여기다 이제 국면을 그래서 하나씩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다이나믹 회전해서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요게를 먼저 작업할게요. 이 부분. 자, 이 부분을 작업을 하는데, 자, 사각 기둥에서 앞쪽 튀어나온 거 기준으로 볼게요. 다이나믹 회전해서 살짝 돌려놓고, 자, 요게다가 면을 만들겠습니다. 요게 앞쪽부터. 자, 그러면 에서 서피스에서 룰드 로프트 국면 들어가서, 자, 먼저 대상은 여기 있는 직선과 얘 직선을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선택해서 여기 있는 단일 선택을 하고요. 먼저 직선을 얘를 먼저 선택하고요. 중요한 거는 화살표 방향을 일치시켜야 됩니다. 두 번째 윤곽에는 여기 있는 선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같은 방향이고요. 확인하면 되죠. 자, 대상 요소가 2개니까 룰드든 로프트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작업을 하겠습니다. 적용. 자, 그 다음에 옆에 작업할 거예요. 이렇게 옆에 거를 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라인, 여기 라인을 4개를 한 번에 선택할 겁니다. 여기는 좀 안 보이는데, 그래서 쉐이딩 Alt S 하면요, 그래서 와이어 프레임 보기가 돼요. 그래서 다시 Alt S 하면 여기 있는 면이, 여기 있는 곡면이 Alt S 하니까 어떻게 해요? 선 형태로 표현되는 게 와이어 프레임 보기라고 보시면 돼요. 단축키는 Alt S를 누르면 쉐이딩과 와이어 프레임으로 전환이 되고요. 그래서 Alt S 해서 와이어 프레임으로 놔두겠습니다. 자, 윤곽은 여기 있는 라인을 선택을 할 거고 같은 방향이 되게끔 첫 번째 윤곽, 두 번째 윤곽. 자, 현재 얘는 메시지가 뜬 거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선택했는데 현재 선택 방법에 체인으로 돼 있어서 그래요. 각각 선택을 해야 되니까 객체가 하나하나 선택하는 게 단일이에요. 다시 중간에 단일로 바꿔놓고요. 지정. 그 다음에 단일 요소 4개 직선을
선택을 했습니다. 옆에 거 면을 만들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확인을 했습니다. 얘가 로프, 여기 있는 게 로프트로 되어 있으면, 그래서 이 커브 4개를 지나는 포물선 형태로 만들어질 거고요. 그래서 룰드로 되어 있어야지만 각각 작업이 됩니다. 근데 제가 직선을 하나, 둘, 셋, 4개 잡았는데요. 다 만들어진 것 같지만 다이나믹 회전에서 보면요, 자, 바닥은 안 만들어져요. 자, 그럼 바닥 거 들러오면 이 부분을 한 번 더 선택을 하면 되겠죠. 자, 실행 취소 컨트롤 Z 해놓고요. 다시 하겠습니다. 자, 룰드 로프트 국면 들어가서 먼저 선택 방법에 객체 하나씩 선택을 할 거니까 단일로 지정해 놓고요. 선택 방법에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커브를 하나씩 선택을 하고요. 자, 이 면 때문에 안 보일 때는 Alt S 에서 쉐이딩을 와이어프레임으로 바꿔놓고 여기 있는 직선, 그 다음에 아래쪽 직선, 잠깐만요. 자, 요게 직선 선택하고 이 부분을 한 번 더 선택해 주면 돼요. 이 방향이 바뀌었는 것 같다. 이럴 때는 방향이 바뀌었을 때는 여기 있는 방향 전환으로 바꿔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확인. 여기도 방향이 잘못 선택됐었나 보네요. 이런. 자, 이렇게 얘가 꼬였으니까 이 부분이 이게 커브 선택할 때 방향이 잘못 지정되면 이렇게 곡면이 꼬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 일치가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단일에 놔두고 화살표는 저 왼쪽 방향으로, 얘도 왼쪽, Alt S, 얘도 왼쪽, 그 다음에 얘도 왼쪽, 그 다음에 얘도 왼쪽이 되게끔 한 방향이 되게끔 하고요. 그 다음에 확인하면 되고요. 그래서 다이나믹 회전에서 옆에를 쭉 살펴볼게요. 입체 보기를 해놓고, 그래서 다이나믹 회전에서 기준점을 여기서 코너를 정해서 돌려봐도 돼요. 자, 이렇게 옆에 면이 작업이 됐습니다. 자, 삼각기둥도 동일한 방법으로 작업을 하면 돼요. 이제 요게는 엔터 하고요. 자, 단일로 해서 이 삼각형은 요 앞에 삼각기둥 앞부분은, 자, 먼저 옆에 것도 먼저 하고 앞부분은 나중에 할게요. 그래서 단일로 해놓고요. 여기 포인트를, 선을 한 방향이 되게끔 다시 여기서 이어지려면 처음 거 한 번 더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먼저 작업을 해놓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앞쪽은 이 삼각형을 다 선택 안 해도 되고요. 선 2개만 지정하면 돼요. 단일로 해서 얘거나 또는 이쪽에, 그 다음에 확인하시면 이렇게 면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기둥화. 그래서 원을 선택하면 돼요. 옆에 면은. 자, 옆에 면은요, 여기에 있는 단일로 놔둘게요. 저 화살표 방향을 보시고요. 두 번째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확인. 엔터. 자, 다이나믹 회전에서 보는데, 자, 이제 문제는 이 부분은 요소가 하나입니다. 여기는 어떻게 메꾸냐. 자, 요게는요, 참고로 여기는 요소는 하나지만은 이 원의 중심점을 지정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단일에서 첫 번째는 원을 선택하고요. 두 번째는 점을 지정을 해야 되니까 여기 도형이 없어요. 점 도형이. 그래서 이 원의 중심점 위치를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선택 방법에 점이라고 있어요. 점 도형을 지정을 할 겁니다. 점에 지정해 놓고 중심점 선택을 하면 돼요. 자, 그리고 확인하면요, 이렇게 위에 면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제 베이스 부분을 작업할게요. 여기서 각각 튀어나온 보스 부분은 해서 제가 룰드 곡면을 이용해서 작업이 됐는데요. 그 다음 이제 베이스는 색상을 해서 좀 바꿔볼게요. 보라색으로, 연한 보라색으로. 자, 그 다음 이제 얘를 다이나믹 회전해서 살짝 돌려놓고, 자, 그 다음 이제 요게 옆에부터 작업할게요. 단일 이 라인하고 요게 라인을 두 개 선택해서 먼저 이 부분을 먼저 작업할게요. 엔터. 바닥도 작업을 하겠습니다. 다이나믹 회전해서 단일로 지정해서 요게 라인하고 방향 일치되게끔. 그 다음에 이제 다이나믹 회전해서 옆에 뒤쪽에 형상이 없는 부분은 일단은 쉬워요. 그래서 선을 두 개 선택해서 이렇게 면을 각각 만들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여기 해볼게. 입체. 자, 문제는 요게 사이를 만들어야 돼요. 사이는. 참고로 사각기둥 같은 경우는 그나마 자, 요쪽 면에다가 면을 작업할 때 제가 일부러 컬러를 좀 다른 거로 해볼게요. 이럴 때는 한 번에 지금 명령 배워가죠. 요게 사이는 어떻게 하냐면요, 요게 사각형을 체인으로 한 번에 잡고, 그 다음에 요게도 그래서 체인으로 잡으면 돼요. 요 사이 영역은요. 그래서 체인에 여기서부터 각각 지정해서, 자, 여기까지 왔으니까 체인 종료하고요. 끝. 그 다음에 두 번째 체인은 여기서부터 출발하고요. 아래쪽은 Alt S에서 와이어프레임으로 놔두고요. 좀 잘 안 보이면 이렇게 가서 여기에 지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정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체인 종료하고요. 그 다음에 확인하시면 돼요. Alt S. 자, 그 다음에 엔터 하니까 여기는 만들어져요. 그러면 참고로 여기 보면 체인으로 여기 바깥의 사각형하고요, 사각기둥의 바닥에 있는 여기 있는 사각형 두 개 선택해서 여기 만들면 돼요. 근데 이 부분, 자, 그러면 여기는 사각형하고 여기 삼각형을 선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체인은 요게 잡고요. 분기점이 있어서 그냥 지정해 주면 돼요. 체인 종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서 여기서 작업을 할게요. 그래서 Alt S 해놓고 쉐이딩 끄고, 자, 요게 라인, 그 다음에 이쪽 라인, 그 다음 체인 종료하고요. 그 다음 확인. 자, 요거는 사각형에 삼각형 하면 이렇게 메시지가 떠서 얘가 이제, 얘는 똑같이 사각형의 사각형은 잘 되는데 사각형의 삼각형은 위치가 또 같아질 수가 없어가지고 이런 메시지가 떠요. 자, 얘는 이제 작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Z. 얘도 이 부분은, 자, 얘는 사각형의 사각형에서 같은 위치고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위치가 달라서 꼬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두 군데가 이제 남아 있는데 요게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요게는 지금 룰드 국면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다른 거 명령을 또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잠시만요. 다음 명령을 하나 더 보겠는데요. 자, 이번에 보는 명령은 평면 외곽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평면 외곽. 자, 서피스 도구바에 보면 평면 외곽은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래쪽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거 삼각형 클릭하고요. 돌출 곡면, 아래 보면 드래프트 곡면, 그 다음에 평면 외곽이라고 있습니다. 자, 입체 상태로 놔두겠습니다. 자, 요게 H 모양의 이 커브를 기준으로 해서 평평한 상태의 곡면을 만드는 겁니다. 여기 안에 내부를 채우는 거예요. H 모양으로. 그 다음 대상 선택을 하고요. 제가 확인하고 바로 적용하면요. 또는 사각형 모양을 선택해서 그냥 확인하고 적용하면 사각형 안에다 면을 채우는 겁니다. 원 모양이다. 그럼 원 선택하고 적용하면 되겠죠. 자, 참고로 얘는 닫힌 형상이에요. 뭐 오각형이 됐든 원이 됐든 사각형이 됐든 이 안에서 면을 평평한 상태 면을 안에 채우는 게 평면 외곽이에요. 근데 참고로 얘는 지금 도형은 지금 세 개는 닫힌 형상이고요. 여기 있는 거 홀로 있어요. 열려져 있는 형상을 선택해 볼게요. 자, 선택을 하고 확인하면 메시지가 떠요. 자동으로 닫을까 묻습니다. 아니 하면요, 안 닫히면 곡면이 안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다시 평면 외곽 들어가서 대상 커브 선택하고 확인하고 자동으로 닫을까요? 했때 예 하시면 여기다가 여기서 닫혀서 여기 면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 커브는 생성되는 게 아니고요. 닫히면서 이렇게 면을 만들 수 있어요. 열려있는 커브도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 있는 도형도 그래서 열려있는 도형이겠죠. 그래서 이때 자동으로 닫기 하시면 이렇게 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도형을 보니까 사각형 안에 원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도형은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고요. 사각형 먼저 선택하고 이번에는 포함되어 있는 원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확인을 해 볼게요. 그러면 원은 뚫리고 그 다음에 요 사이 영역에만 곡면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도형 안에 도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이렇게 가운데는 뚫리면서 이쪽 사이 영역에만 만들어집니다. 자, 참고로 여기 있는 도형은 걸쳐져 있는데요. 제가 여기를 사각형 선택하고 원더 선택을 하고 확인을 해 볼게요. 그래서 명령은 나가 볼게요. 이게 하나의 곡면처럼 보이는데요. 참고로 그래서 구버전에서는 이거는 모델링이 만들어지지는 않은데 얘는 그래서 면이 하나가 아니고요. 마우스로 움직여 보니까 사각 기둥 따로, 사각 도형에서 평면 외곽 따로, 그 다음에 원의 평면 외곽 따로 두 개가 만들어져요. 자, 그 얘기는 제가 여기다가 그래서 곡면 몇 개를 치우면 평면 외곽 작업할 때 엔터. X 버전에서는 평면 외곽 들어가서 그냥 떨어져 있는 것도 한 번에 이렇게 잡아서 그 다음에 확인을 해서 바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잡아서 얘 각각 작업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도형을 볼게요. 요게는 그래서 교차됐는데 요는 교차됐고 이제 면이 각각인데 여기는 직선이 교차된 게 5개가 별 모양으로 있네요. 자, 얘는 평면 외곽 들어가 볼게요. 자, 별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확인하고 면을 만들었는데 참고로 이 곡면은 각각 5개의 곡면이 아니고요. 하나의 곡면이에요. 제가 지우기 들어가서 마우스로 곡면을 갖다 대면 이렇게 활성화가 하나로 돼요. 그래서 하나의 곡면입니다. 딜리트 해서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5개가 아니고요. 하나의 곡면입니다. 자, 근데 얘하고 차이가 뭐냐 하면요. 얘는 그래서 선택은 얘는 보면요. 사각형 체인 1, 그 다음 원 체인 2, 체인이 2개 도형 요소고요. 얘는 한붓 그리기로 제가 평면 외곽 들어가면 직선이 5개지만 얘는 한 번에 잡히는 도형이에요. 체인 1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차되는 경우는 중간에 그래서 면이 안 만들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차되는 거고요. 이럴 때는 여기서 가운데 뚫려지기도 합니다. 얘는 교차됐지만은 뭐야? 도형이 두 개 있는 거예요. 체인이 두 개니까 원 따로, 그 다음에 요 따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도형 안에 도형이 포함되는 거는 하나 요소가 아니고요. 여러 개가 포함되어 있는 것도 얘도 작업이 돼요. 평면외곽. 그래서 원하고요, 사각형을 다 선택을 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확인을 하면요, 적용. 그래서 사각형 안에 도형은 이렇게 관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큰 원이라고 이쪽 사이 영역에만 만들어집니다. 자, 참고로 제가 다이나믹 회전에서 살펴보는데 여기 있는 도형은, 자, 요거는 이제 한 번에 쭉 이어져 있는데요. 여기 있는 정면에서 그려졌는데 Z값이 변하는 도형이에요. 이런 것도 평면외곽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커브가 Z값이 변하는 스플라인 도형인데요. 제가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이게 곡면이 만들어졌는데요. 평면외곽. 그래서 Z가 변한 데는 이렇게 기울어지게끔 면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평면외곽이니까 다이나믹 회전에서 보니까 위치가 이렇게 경사져 있지만은 평평한 상태 곡면입니다. 확인. 그래서 평면에서 바라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아까 이 부분은 이제 뭐로 하면 돼요? 요게는 이제 평면외곽으로 작업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평면외곽으로 들어가서요. 먼저 사각형을 작업을 해야 되니까 체인으로 이렇게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요게 한 바퀴 돌고 왔죠. 중간에 아래쪽에 분기점이 있어서 각각 지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체인 종료 끝 누르고, 그 다음에 사각형 체인 1이 선택했고, 그 다음에 가운데 원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확인하시면 적용. 자, 그러면 이쪽 사이에다가 다이나믹 회전에서 아래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이쪽 사이 영역에만 만들어져요. 앞쪽도 동일하게. 참고로 이 부분도 해서 평면외곽으로도 작업이 가능하죠. 자, 그리고 다시 사각형부터 먼저 바깥에 있는 거 지정하고 체인 종료 끝. 그 다음에 이제 안쪽에 삼각형. 자, 여기 선택하기 어려우면 Alt S. 그 다음에 여기 커브 선택을 하고요. 체인 종료 끝. 그 다음에 확인하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이쪽에 면까지. 입체. 그래서 와이어프레임으로 모델링 작업하고요. 그 다음에 곡면을 이용해서 면을 작업했는데 거기에는 룰드 로프트 곡면, 그 다음에 평면 외곽으로 해서 모델링 작업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작업이었습니다.